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당한 일제 폭력과 핍박은 아직도 곳곳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오사카 공장에서 일했던 조선인 여공들의 묻혀있던 얘기가 영화로 제작이 됐는데요. 고된 노동과 차별 속에서 일했던 조선인 여공들의 이야기, 영화 조선인 여공의 노래를 제작한 이원식 감독 지금 만나봅니다. 이원식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인 여공들의 노래를 연출한 이원식입니다. 네, 지금 상영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조선인 여공의 노래. 일제강점기에 오사카의 방적 공장에서 일했던 조선 소녀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여공들의 사연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네. 네. 1910년부터 50년대까지 실제로 오사카에서 일하셨던 조선인 여공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계셨습니다. 네, 이분들의 사연을 어떻게 처음에 접하게 되셨어요? 2017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일 때문에 오사카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출장 간 곳 근처에 하루키 중학교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중학교에 이제 붉은 담장이 있었고 중학교 담벼락이 붉은색 담장이었고 위에 주기적으로 담장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중학교에 그것도 일본에 왜 십자가가 주기적으로 박혀 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과 또 의문이 생기면서 이제 자료를 찾고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중에 사실은 그 십자가가 아니라 여공들이 일했던 공장의 담벼락이었고 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철조망을 감았을 때 사용했던 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많은 조선인 여공들이 일했었고 감금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일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조선인 여공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몰랐던 이야기들을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중학교가 우리 여공들, 조선인 여공들이 일하던 공장 터였었나 보네요. 네. 그게 지금 옛날 그 건물 형태는 아니고 이제 그 터만 그렇고 학교는 새로 들어선 건물이던가요? 네, 예전에는 방적 공장이 거대한 방적 공장이 존재했었던 곳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중학교로 바뀐 상태였고요. 예. 담벼락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기록을 찾는데도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네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담장을 보고 이제 한국에 돌아온 뒤에 이제 한국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쪽에 있는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일본 쪽에는 자료들이 좀 남아 있었고 1980년대에 이제 김찬정이라는 르포 작가분이 남긴 저희 영화랑 같은 동명의 조선인 여공의 노래라는 책을 발견하게 됐고요. 네네. 그 책을 어렵게 좀 이제 구해서 이제 번역해서 읽다가 보니까 이제 정말 이제 너무나 몰랐던 이야기들을 알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이 일본에는 계셔서 그분들을 만나고 또 자료를 찾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야. 이 르포 작가님이 이걸 취재를 하신 분이 계셨네요. 이 책이 유명한 책이었습니까? 일본에서 이제 이쪽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한테는 이제 많이 알려진 책이긴 하지만 네네. 사실 일본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고 이제 한 40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제 번역돼서 출판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따지면 이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선인 소녀들이 일본의 그 오사카까지 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지 정말 완전히 묻혀버릴 뻔한 역사가 한 작가의 어떤 취재로 해서 남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감독님 눈에 예, 발견이 돼서 영화로 부활을 했네요. 네. 네. 이 사실 우리 그 예전에 조선인들 우리 조선인들이 세계 각국에 사실 미국이면 미국의 하와이, 멕시코 이게 많은 곳들에 돈 벌러 가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이 오사카의 방적 공장에서 일하게 된 조선인 여공들은 어떤 사연을 갖고 떠나게 된 걸까요, 고국을? 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1910년대에 이제 네. 일본에 의해서 이제 조선의 국권이 이제 빼앗기게 되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사실 일본은 이제 제1차 세계대전하고 또 그런 조선 침략의 역사로 인해서 큰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지만 사실 조선은 처참하게 경제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뭐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네. 증가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일본에는 경제가 호황이다 보니까 방적 산업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이제 저임금에 낮은 임금으로 일할 수 있는 조선의 이제 여성들이 필요했던 거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선에 와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집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선의 어린 소녀들 기록에 의하면 10대 초반부터 이제 20대 초반까지 굉장히 다양한 어린 여성들이 그 모집인의 이제 말에 속아서 네. 이제 자의반 타의반 이제 일을 하러 오사카로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끌려간 징용 같은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주와 정주의 과정을 겪게 된 거죠.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자발적으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타지인 먼 이웃 나라인 일본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갔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차별과 또 핍박과 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또,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린 소녀들이 왜 갔겠어요? 그 가녀린 어깨에 그 식구들의 생계와 뭐 이런 걸 다 짊어지고 머나먼 타국 땅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방적 공장으로 떠난 우리 조선인 소녀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1910년대부터 40년대 중반까지 오사카에 있는 키시와다 방적 공장이라는 곳에만 3만 명의 조선인 여공들이 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와, 많은 숫자네요. 네. 근데 사실은 키시와다 방적 공장 이외에도 오사카의 해변을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방적 공장들이 존재했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연구나 기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조선의 여공들이 사실은 그곳에서 일했는지는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뭐 큰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미뤄 짐작해도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만 실제로 어떤 근로 조건 같은 거나 그 당시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 이런 기록이 좀 남아있나요? 네. 사실 방적 산업의 공장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이제 7, 8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최하층의 노동자이고 또 여성들은 그보다 더 낮은 노동 조건 속에서 우리나라도 일했었는데요. 네네. 당시에 이제 1910년대부터 50년대 사이의 방적 공장에서 역시도 일본 여공들도 최하층의 노동자였었는데 그것보다 이제 더 낮은 대우의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네. 뭐 잠자는 곳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이불을 사용해야 됐다라든가 또 식사도 이제 쌀이나 보리로 처음에 주다가 이제 고구마죽으로 바뀐다거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음식과 또 생활의 여러 면에서 차별을 겪은 것 같습니다. 휴게 시간은 좀 있었어요?
네, 기록에 의하면 점심시간 30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그 많은 공장의 여공들이 30분 동안 모든 식사를 다 끝내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엄청나게 줄을 서 있었고 실제로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 채 안 됐다. 그렇죠. 배식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이를 가진 여공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아이들 젖도 먹여야 되고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공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그 12시간 정도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12시간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야근이나 뭐 이제 잔업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통해서 예. 이제 돈을 더 지급한다고 했지만 또 이제 밤을 새고 일해도 이제 결국은 이제 돈이 많이 지급되지 않은 그런 기록들을 봐서는 실제로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네. 일했을 것 같아요. 거의 노동 착취라고 봐야 하죠. 지금 시각에서 보면요. 거의 뭐 100년 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생존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원식 감독님의 영화에 이분들을 찾는 그 여정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여공이셨던 할머님을 만나셨다고요. 네. 사실은 영화를 준비하면서는 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생존자가 있으리라고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혹시나 이제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여공이었던 분들을 찾는다는 엽서를 제작해서 이제 오사카에 공장이 있었던 곳에 가서 이제 수소문을 하면서 나눠드렸고요. 그런데도 사실 연락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돌아가셨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우연히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노인 케어 센터에서 이제 여공으로 일하셨던 이제 할머님이 아직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네네. 이제 바로 달려가서 이제 그분을 찾아뵙고 만나게 됐었고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또 주변에 다른 분들을 또 이렇게 소개받아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반가우셨을 것 같고. 네. 처음에 딱 만나셨을 때 어떠셨는지요? 네. 사실 할머니들은 그 젊은 시절에 여공으로 일했던 그 이야기들을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사실 많이 하지 못했었고요. 거의 평생 동안 얘기하지 못한 채 그냥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일했던 기억만 가지고 계셨는데요. 감추셨군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만나 뵈었을 때 너무나 생생하게 그 시절들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네, 어제의 일은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도 예. 이제 그때 10몇 살 때 어린 시절의 그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그 시기를 너무나 또렷이 기억하고 계셔서 사실 저희가 이제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되게 아프기도 했고 네. 또 증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좀 마음이 되게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말은 할 줄 아시나요? 아직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어제 일은 기억을 못 하시지만 그때 일은 기억하시는 것처럼 한국말을 거의 이제 사투리까지 쓰시면서 잘 기억하고 계셨어요. 예. 네, 물론 이제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이제 일본말을 이제 섞어서 사용하시긴 하지만 네, 우리말을 전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네네. 이원식 감독님의 영화 조선인 여공의 노래, 이 영화에 이 세 분의 할머니, 이분들이 지금 나오시는 거죠. 네. 네. 어떤 분들이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처음에 만나 뵀던 신남숙 할머니께서는 이제 99세신데요. 네. 현재는 사실 입원해 계십니다.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입원해 계시는데 1930년대부터 40년대 사이에 이제 10대 때 오사카 지역의 방적 공장에서 실제로 일하셨고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통해서 노동 시간이나 그 당시에 데모를 하거나 파업을 했었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네.
또 만나뵌 할머니는 김상남 할머니셨는데요. 네네. 98세셨습니다. 예. 할머니는 사실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다고 계속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부를 못하고 이제 공장에서 일해야 됐던 게 너무나 한이 맺히신 할머니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현재는 치매에 걸리신 상태셔가지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할 때도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공장에서 있었던 일들은 너무나도 잘 기억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저희가 좀 그때도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었고요. 아, 이분은 몇 살 때 이렇게 공장에 가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11살 때 이제 공장에 가셨는데 13살이라고 속이고 들어가셨대요. 너무 어리면 안 받아줄까 봐. 네, 키가 작으면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감독관 얘기를 듣고 이제 13살이라고 속이고 들어가라라고 해서 네, 나이를 속이고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할머니 인터뷰를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 보고 밥통이라고 불렀대요. 밥통. 왜 밥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됐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또 아프시고 했던 사정이 있으셔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 어린 소녀, 공장에서 일했던 이 소녀한테 밥통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뭐 식구들의 밥을 책임진다는 건가요? 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의 할머님은 어떤 분이시죠? 김순자 할머니는 사실 일본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네. 1940년대에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10대 때 이제 공장에서 일하신 분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현재 이제 80대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잘 기억을 하고 계셨고 또 건강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역시나 또 가장 아름다웠던 청춘 시절을 이제 공장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을 갖고 계셨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할머니 말씀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이제 공장 창밖으로 이제 일본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것도 이제 계속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몇 번씩 해주셔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으셨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네. 이분들 기억에 공장에서의 삶은 어떻게 남아 있던가요? 공장에서의 삶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제 공장의 환경이 당시는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고 또 실이나 이제 솜을 다루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공장 안은 항상 이제 먼지가 너무 많았고 그랬겠네요. 기록에 의하면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마치 이제 눈사람처럼 온몸에 먼지가 달라붙어 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실제로 폐병에 많이 걸리면서 이제 많은 여공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기도 했고 또 폐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이제 기숙사에 방치된 채로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차별과 놀림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일본인들이 놀려대고 막 이랬던 그 기억들도 갖고 계시죠. 네. 김순자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조선인 여공들을 놀렸던 노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불러주셨고요. 이제 그 장면들을 녹음해서 이제 다큐멘터리에 이제 삽입했는데 가사는 대충 그런 거였습니다. 조선의 저 깊은 산속 멀리서 들려오는 돼지 목소리.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인 여공들은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조선의 돼지들, 조선의 돼지라는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네요. 네. 그렇죠. 우리 아까 김상남 할머니는 이제 지금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때의 기억만 또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당차신 분이셨나 봐요, 이분은. 네. 네. 실제로 저희가 만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제 어린 나이였는데도 뭐라 그러면 결코 이제 지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고, 조금만 띡띡거려도 자기가 막 조선 이렇게 욕하지 말라고 막 소리쳤기 때문에 자신을 무서워했다고 그렇게 몇 번이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야, 그 상황에서 그게 이국 땅에서 큰 소리 치기가 쉽지 않은데 어린 소녀가요. 네. 아니 파업까지도 우리 조선인 여공들이 한 적이 있나요? 네. 저도 사실 그 이야기와 또 기록들을 접하게 되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지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뭐 노동조합도 없고 이럴 텐데요. 네. 심지어 이제 나라도 없는 상태였고, 그렇죠. 빼앗긴 상태였고, 어린 10대 소녀들이었고, 또 여성이었고, 또 최하층 노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여공들은 이제 일본 여공들보다 낮은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고, 또 심지어 같이 일하는 일본인 식당 아주머니가 이제 조선인 여공들한테 굉장히 잘 대해줬는데, 회사가 그 식당 일본 아주머니를 해고하자 그 아주머니를 복직시켜 달라고 일본인을 위한 파업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파업은 어떻게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사실 기록에는 여러 번의 파업이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큰 파업은 오사카의 사카이에서 있었던 파업이었는데요. 실제로 수백 명의 조선 여공들과 일본 여공들이 함께 이제 파업을 일으켰는데 파업은 사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실패했고, 또 상해회라는 친일 단체와 또 일본 경찰들에 의해서 많은 폭행을 당하면서 파업은 실패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기록에는 그 파업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실패한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여공들이 머리에 이제 붉은 댕기를 메고 마치 승자처럼 당당히 행진했다라는 기록과 또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영화를 승자의 관점에서 결코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여공들의 숭고한 이야기들을 더 담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뭐 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상징하는 것처럼 붉은 댕기 메고 이렇게 행진하셨다 그러니까 후손된 입장에서 굉장히 긍지가 느껴집니다. 그 당시 우리 조선인 여공들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육류 내장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지금 일본에서는 인기 음식이 됐다면서요? 네. 실제로 오사카에 이제 제일 조선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찌루아시나 코리안타운 쪽에 가면 제일 인기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호르몬이라는 음식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육류의 내장을 먹지 않고 이제 쓰레기로 버렸는데 오사카 사투리로 그 쓰레기를 호르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조선인 여공들은 이제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일본인들이 버린 그 육류의 내장을 주워서 이제 구워 먹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인기 음식이 됐다고 하니. 네. 요번에 감독님이 제작하신 영화의 제목이 조선인 여공의 노래인데, 이 노동요, 일하면서 부르는 이제 노래를 우리가 노동요라고 하는데 그 노래에 대한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다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김찬정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조선인 여공의 노래라는 1983년에 나온 책에 실제로 그 김찬정 작가가 이제 기록한 이제 증언을 받아서 기록한 노동요의 가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당시에 이제 그 멜로디까지는 이제 전해지지가 않아서 가사만 남아 있는 상태였고요. 영화를 만들면서는 그 노래를 다시 그 여공분들께
한테도 들려드리고 싶었고 또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 음악을 좀 만들어서 실제로 여공들이 불렀던 그 가사에 맞춰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노래를 이제 끝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이원식 감독님 한 번 더 모시고 이 조선인 여공의 노래에 담긴 우리 조선인 여공들의 그 모습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노래 가사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여공들이여 오늘 일과를 말해보자. 밤중에 한밤중 깊은 잠들 때 잠을 깨우는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눈뜨고 머리 빗으며 세수하고 식당에 가면 먹을 시간 없어 된장에 밥 말아 쑤셔 넣듯 먹고 공장으로 가면 먼지가 하얀 산같이 일어나고 전등을 태양 삼아 산 같은 하타를 끼고 시간이 되어 기숙사 돌아가면 빈 방에 들어가네. 그래도 우린 또 하루를 살아가네. 당시 고단했던 여공들의 삶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일제강점기 오사카 방적 공장에서 일했던 조선인 여공을 담은 영화 조선인 여공의 노래 이원식 감독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공들이여 오늘 일과를 말해보자. 밤중에 한밤중 깊은 잠 들 때 잠을 깨우는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눈뜨고 머리 빗으며 세수하고 식당에 가면 먹을 시간 없어 된장에 밥 말아 쑤셔 넣든